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녕하세요. 생방송 건강콜센터의 저는 장민정입니다. 요란한 봄비가 내린 뒤 기온이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산과 공원에도 사람들 발길이 조금씩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뜻밖의 무릎 통증으로 병원 찾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무릎은 소리 없이 나빠지는 관절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심코 넘겼던 통증들이 점점 일상생활에 불편을 가져오고도 하는데요. 혹시나 계단을 오르고 내리실 때 특별히 더 시큰함이 반복되신다면요. 이건 퇴행성 변화의 시작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건강콜센터 오늘은요. 소리 없이 다가오는 관절 질환, 재생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료 문의 전화도 활짝 열려 있는데요. 무릎 통증 가지신 분들의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요즘 이제 봄 기온이 물씬 나면서 봄나들이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이때 정말 이 평소에 관절 관리를 잘 하셨던 분들은 여행도 다니시고 그러시지만 이 어깨나 무릎이나 이런 여러 가지 관절 통증 때문에 이 시청자분들께서 평소에 또 이게 아프신 분들이 있었다면 정말 속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평소에 고민이 되면서 이런 통증 도대체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되신 분이 있다고 하면 오늘 상담 주신다고 하면 최대한 속 시원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주말에 좀 요란한 비가 지나고 생각보다 벚꽃이 일찍 떨어졌어요. 네. 근데 이 이른 벚꽃 엔딩이 반가운 분들이 바로 무릎 아프신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무릎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 무릎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의사는 아니더라도 내가 무릎에 어떤 구조가 되어 있는지 알면 이런 통증이 어디서부터 비롯될까라고 한번 고민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릎은 간단하게 편하게 얘기한다고 하면 무릎 관절은 뼈와 뼈 사이에는 연골이라는 무릎 연골이라는 아주 매끈한 건조에 아주 얇고 3mm밖에 안 되는 얇은 두께의 연골이 있고요. 이 연골과 연골의 충격을 완충해주는 반월판이라는 또 연골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연골 찢었다 그러면 이 반월판이 찢어진 걸 얘기를 하고요. 그 연골판과 연골 사이에 그거를 널어나가다 흔들리지 않도록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인대입니다. 그래서 인대는 십자인대와 함께 측부인대 이런 것들이 무릎을 감싸면서 우리가 무릎에 안정성을 주게 되는데요. 흔히들 무릎 통증, 관절염으로 해서 많이 아파하시는 분들이 이 인대 부위가 심하게 염증이 생기면서 아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 인대의 어떤 부위가 이제 염증이 발병하게 되면 통증이 아주 근본적으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물들 때문에 무릎에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무릎 질환 중에 대표적인 게 점점점 안 좋아지는 퇴행성 질환인 것 같은데 퇴행성 질환은 어떤 단계로 진행이 될까요? 네, 보통 우리가 의원을 가게 되면 엑스레이를 먼저 찍어봅니다. 그 엑스레이를 찍어보는 이유가 의사 선생님이 봤을 때 우리가 1기, 2기, 3기, 4기로 이렇게 그림에서 보다시피 관절염의 단계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보통 1기 같은 경우에는 안쪽 바깥쪽의 간격이 일정하게 되지만 2기와 3기 정도 됐을 때는 관절 간격이 75%, 50% 정도 감소되게 해서 네. 점점점 줄어드는 게 엑스레이상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관절염이 2기입니다, 3기입니다 할 때가 제일 골든타임입니다. 우리가 관절염이 더 악화돼서 4기까지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수술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2기하고 3기 또 4기에서 초기 단계라도 좀 더 빨리 오시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좀 더 수술을 피할 수가 있는데 이 마지막 빨간색의 4기에서 도달하게 되면 네. 엑스레이에서 보다시피 아주 심하게 뼈와 뼈가 부딪혀서 아주 극심한 통증을 유발해서 이거는 반드시 또 수술을 통해서 좋아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다 사이가 좋으면 좋은데 사이가 가까워질수록 나빠지는 게 관절염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네요. 이 무릎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단계적인 치료법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초기 단계 우리가 1기나 2기일 때는 우리가 보통 병원을 방문했을 때
기본적인 물리치료랑 약물치료 또 운동 재활이나 이런 피할 그런 생활 습관을 통해서 약간의 휴식만 취해주게 되면 쉽게 좋아지면서 회복이 되게 되는데요. 우리가 관절염이 2기나 3기까지 왔다 그러면 이전에 했던 치료법, 약물치료나 아니면 이전에 했던 연골주사나 이런 것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안 낫고 2개월, 3개월, 심지어는 뭐 몇 년 동안 계속 아파하시는 분들이 정말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병을 키울 게 아니라 이런 병들의 관절염이 무서운 것은 점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더 진행이 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 빨리 완치시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뭐 연골사나 이런 스테로이드사 같은 것들이 이제 통증을 더 악화시켰다면 비술적인 치료로서 요즘에는 줄기세포의 이식이나 자가연골세포를 통한 세포 재생, 그다음에 자가골수 흡입 농축 주사나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 치료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전문가랑 상의해서 경험 많은 의료진과 상의해서 잘 치료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혹시나 어쩔 수 없이 심한 통증과 함께 쩔뚝거리면서 극심한 통증으로 해서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너무 급하게 수술을 결정하지 마시고 수술적인 치료도 자기 무릎을 살리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줄기세포 치료도 있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경험 많은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약 물리치료는 해봤는데 별 차도가 없고 수술은 안 받고 싶다는 게 대부분의 환자들의 의견일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비수술적인 치료법들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먼저 증식주사 치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증식주사의 원리는 우리가 보통 맨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무릎의 구조물에서 제가 안정성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대라고 했듯이 그 인대로 인한 통증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관절염의 7, 80%의 통증은 인대 염증 때문에 그런 건데요. 정밀 검사를 통해서 어느 부위의 인대가 주로 극심하게 망가지고 염증이 생겼는지를 알고 그 부위에 정확하게 주사를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 부위에나 마구잡이로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대 염증을 정확하게 찾기 위해서 진단을 하고 그 약제를 고농동으로 삼투압으로 해서 고농도의 포도당을 주입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염증 반응이 활성화되었다가 가라앉게 되면서 염증에 대한 통증을 가라앉히고 그 밖에 면역 반응을 통해서 세포 재생을 유도해서 일시적으로 통증을 유발했다가 가라앉아서 통증이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지만 그거를 반복적으로 시행했을 때 4에서 5회 정도 시행하게 되면 인대가 타이트해지면서 탄단하게지고 그다음에 근본적인 재생이 되면서 쉽게 통증이 재발하지 않는 아주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주사 치료 종류가 워낙 다양하지만 증식주사 치료는 통증만 잡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이 밖의 특징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가장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간단한 치료입니다. 당일날 아파서 왔을 때 우리가 통원으로 해서 그냥 당장 주사를 맞고 내일이라도 출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당일 치료가 가능한 점이고요. 그리고 또 흉터가 없이 주사바늘 자국만 있기 때문에 단 하루만 반창고를 붙이고 나면 흉터도 없습니다. 네. 그 밖에도 여러 번 맞았을 때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을 때 항상 주의해야 될 거는 이게 어떤 부작용은 없는지 또 안정성이 있는지 다른 부작용이 있다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를 알아야 될 텐데 이러한 그 증식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검증이 된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치료라는 것과 함께 근본적으로 일시적인 통증만 가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제 쉽게 통증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생을 유도하는 치료고요. 치료의 범위 또한 어떤 관절, 어깨든 무릎이든 허리든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는 어디든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치료를 통해서 이게 누적이 되면서 점점 좋아지는 거라서요. 그거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꾸준히 치료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재생을 유도하는 치료라는 증식주사 치료. 치료를 받으면 얼마나 좋아질 수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실제 치료 사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등산을 좋아하셨는데 그만큼 무릎을 많이 쓰셨겠죠? 네, 아무래도 등산은 오르막 내리막 이제 경사진 곳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처음에 건강하실 때는 근력, 허벅지 근육이나 다리 근육이 튼튼해져서 오히려 운동도 되고 또 좋은 공기도 마시면서 기분도 좋아지는 상쾌한 아주 좋은 운동 중에 하나지만 우리가 이제 몇십 년 동안 반복적으로 쓰게 되다 보면 우리가 무릎 관절은 아무래도 탄성, 이 연골판이나 반월판 같은 것들이 점점 딱딱해지면서 그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님도 마찬가지로 등산을 정말 좋아하시면서 건강에 대해 정말 자신감이 있고 나는 무릎은 절대 아플 일이 없어라고 아주 자신감 있게 지내셨던 분인데 아무래도 그게 이제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내리막길에서 나는 별다른 무리한 것 같지 않은데
극심한 통증과 함께 그 다음 날부터는 며칠이 지나도 이게 붓기가 가라앉질 않고 쩔뚝거리면서 이게 잘 못 걷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이면 좋아지겠지 하다가 안 나와서 동네 병원에 갔더니 이게 연골판이 심하게 찢어지면서 물이 차고 붓고 이게 안 좋다. 그래서 이거는 꼭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네. 이제 갑작스러운 얘기를 들어서 이거 수술을 꼭 해야 되나 고민하셨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좀 고민을 하다가 어떤 분이 시술하고 나서 더 안 좋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수술을 하지 말고 어떤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네. 증식 주사를 맞게 됐고요. 한 5회 정도 시행했을 때 왼쪽 무릎 사진을 보게 되면 염증, 이 하얀 부분이 다 염증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연골판이 심하게 찢어지면서 네. 주변이 하얗게 완전히 물이 꽉 찬 소견을 보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사 5회를 하고 나서 오른쪽 사진을 보게 되면 연골판이 잘 아물어서 섬유화된 조직으로 아물어서 지금 현재는 다행히도 수술 안 하고 잘 다니면서 또 회복돼서 다시 또 살살 운동하면서 잘 지내시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보여드리는 사례 보시면서 저거 내 얘긴데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 시큰거리는 통증이 찾아오신다면 또 무릎을 움직일 때마다 딱딱거리는 소리가 들리신다면 이건 퇴행성 변화가 들려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 쪽으로 꼭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